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저 아시아 여자, 쓰레기 줍고 있어. 정신이 이상한가 봐. 사람들은 길가에서 감을 줍는 한국인 어머니를 비웃었고 임신한 딸은 창피해서 울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날 밤 딸은 엄마에게 사과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조롱거리가 됐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7일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 달콤한 과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제발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프랑스가 수백 년간 쓰레기처럼 버리던 감을 한국 엄마는 기다림 하나로 보물로 바꿨습니다. 비웃음이 존경으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 단 일주일. 한국의 지혜가 프랑스를 흔든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지입니다. 프랑스 시골 마을에 시집 온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담 사이로 난 좁은 길, 계절마다 색깔이 바뀌는 끝없는 들판, 저녁이면 모두가 집 안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풍경.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여기서 살면 매일이 힐링이겠다 싶었어요. 남편과 함께 마을 광장을 걸을 때마다 저는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그 아름다움은 저를 전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입덧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어요. 아침마다 옆 건물 빵집에서 갓 구운 크루아상 냄새가 올라오면 제 속이 먼저 뒤집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치즈는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났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음식들이 그때의 저에게는 고문처럼 느껴졌죠. 식탁에 앉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토할 것 같았고 무엇을 마셔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같은 마을에 사는 임산부들은 아무렇지 않게 카페에 앉아서 크루아상을 뜯고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웃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저는 물만 겨우 넘기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사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는 이곳 사람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공기를 당연하게 마시는 사람. 제가 느끼는 외로움을 그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엄마도 그의 친구들도 모두 이곳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저는 화장실 타일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었어요. 입덧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한국에서 먹던 미역국이 그리웠고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그리웠고 아무 말 없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제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민지,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짧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속마음을 다 설명할 만큼 제 프랑스어는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답답했죠. 그날 저는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대신 그냥 엄마라고 불렀어요. 한 단어만 꺼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 단어에 제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가 다 담겨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엄마가 말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가 우는 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한국말로 우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일주일 후 엄마가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엄마를 봤을 때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마치 고장났던 제 일부가 다시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제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예쁜 건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엄마는 제 방에서 함께 잤어요. 엄마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걸 느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여기 온 이유가 단순히 저를 돌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이 마을에 그리고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엄마는 늘 그랬듯이 말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건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동네 마트에 갔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엄마가 발견한 한 가지가 이 마을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엄마가 도착한 다음 날 우리는 동네 마트로 갔습니다. 입덧 때문에 멀리 나갈 힘도 없었고 그냥 뭔가 먹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마트는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어요. 엄마는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저건 어떻게 먹어? 저는 아는 만큼 설명했죠. 과일 코너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감이 있었어요. 말랑해 보였고 색깔도 짙은 주황빛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 홍시처럼 보였어요. 엄마와 저는 동시에 감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바로 사서 먹었을 텐데 여기서 감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위에 붙은 작은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먼저 읽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프랑스어였지만 저는 바로 통역해줬습니다. 과일이 너무 익었대요. 이것들은 반값으로 해드린다고. 엄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너무 익었다고? 네. 엄마는 감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보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저도 똑같이 했죠. 우리에게는 딱 먹기 좋은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 정도 감은 오히려 비싸게 팔렸을 거예요. 이게 왜 반값이지? 엄마의 질문에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곧 답을 알 것 같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감을 이렇게 먹지 않는다는 것. 마트 직원이 우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이 감들은 왜 반값인가요?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물러져서요.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할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것들도 잘 안 팔려요. 왜요? 프랑스 사람들은 감을 단단할 때 먹거든요. 아삭하게 씹히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물은 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죠. 엄마가 제 팔을 슬쩍 잡아당겼어요. 뭐래? 저는 통역해줬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감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직원이 덧붙였어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안 팔리면 버릴 거예요. 버린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감들을 샀어요. 반값이니까 부담도 없었고 엄마가 한국에서 먹던 맛을 그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는 바로 감 하나를 접시에 올렸습니다. 숟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과육이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엄마가 한 숟가락 떠서 제게 건넸죠. 입에 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했어요. 할머니 댁 마당에 있던 감나무에서 따먹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홍시의 맛. 입덧으로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던 제가 그 홍시는 자연스럽게 삼킬 수 있었어요. 맛있다. 엄마도 한 숟가락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감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마트에서 본 그 많은 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는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그 침묵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저는 물을 한 잔 따라서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운데. 뭐가? 그 감들. 저도 알았어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과일이 여기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뭔가 서글펐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기다리면 달아진다는 걸.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떫은 맛만 보고 포기해버린 거지. 그 말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감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엄마는 거실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보고 있었죠. 저도 다가가서 물었어요. 뭐 보세요? 저기. 엄마가 가리킨 곳을 보니 집 근처 길가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늘 거기 있던 나무였어요. 주황빛 감들이 가득 달려 있었죠. 저 나무 매일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었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볼까? 왜요? 그냥.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그냥이 어떤 의미인지, 엄마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본 팻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무 익었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단순히 과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일찍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죠. 엄마가 어디 가려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어디 가세요? 산책. 엄마는 짧게 대답하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슬리퍼를 신고 따라 나섰어요. 밖은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죠. 우리는 집 근처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창문에서 봤던 그 감나무 앞에서 멈췄어요. 나무 아래에는 감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황빛 감들이 땅에 그대로 널려 있었어요. 어떤 건 반쯤 썩어 있었고 어떤 건 이제 막 떨어진 것처럼 멀쩡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이 마을 사람들이 감을 먹지 않는지. 프랑스 사람들에게 감은 딱딱할 때만 과일이었습니다. 한번 떫은 맛을 보면 다시는 손이 가지 않는 과일. 기다리면 달아진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감은 그냥 맛없는 과일이 되어버렸어요. 물러진 감은 마트에서도 팔리지 않고 나무에서 떨어진 감은 그냥 썩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감나무는 늘 이랬던 거예요. 열매는 풍경일 뿐 음식은 아니었던 거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감 하나를 주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이 마을에서는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게 예의였거든요. 떨어진 과일을 줍는 것도 여기서는 눈에 띄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주위를 둘러봤죠. 엄마 괜찮을까요? 엄마는 대답 대신 감을 하나 더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멀쩡해 보이는 감들만 골라서 주었습니다. 아무도 안 먹잖아. 그냥 버려지는 건데.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를 도와서 감을 주었죠. 우리는 비닐봉지 하나 가득 감을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커튼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는 거실 한쪽에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감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사과도 몇 개 함께 두었습니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지. 뭘요? 달아질 때까지. 엄마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을 정리하고 위치를 조정하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감을 뒤집었어요. 손으로 만지고 눌러보고 다시 놓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거실 한쪽을 차지한 감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떠올랐거든요. 이미 마트에서, 길에서, 감나무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건 먹는 게 아닌데. 그 말이 들리지 않아도 공기 속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저 동양인 여자들이 쓰레기 같은 과일을 줍는지, 왜 집안에 그걸 쌓아두는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감을 돌보고 있었어요. 설명하지도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시간을 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상한 행동이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감나무 근처를 지나다가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친절한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민지 요즘 과일을 줍는다던데? 네, 엄마가. 조심하렴.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가난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날 저녁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엄마는 감을 하나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이거 봐. 감의 색깔이 변하고 있었어요. 더 짙어지고 더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껍질 안쪽이 반투명하게 비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마을에서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기다리는 건 단순히 감이 익는 게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이 마을에 정말로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감들은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색깔이 더욱 짙어졌고 껍질은 거의 투명해 보였습니다.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안에 과육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엄마는 매일 감을 확인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어요. 아니, 더 심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마트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선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들 이상해. 그런 눈빛이었죠. 남편도 불편해했어요. 직장 동료들이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내 장모님이 길에서 과일을 주우신다던데?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민지,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를 믿고 싶었지만 이 마을에서 우리 가족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게 두려웠어요. 어느 날 오후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이리 와봐. 엄마는 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봤습니다. 감이 부드럽게 들어갔죠. 됐다. 뭐가요? 다 익었어. 엄마는 숟가락을 가져와서 감의 꼭지 부분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투명한 주황빛 과육이 드러났어요. 숟가락으로 떠서 제게 건넸죠.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달았어요. 정말 달았습니다. 마트에서 샀던 것보다 더 달았어요. 기다림이 만들어낸 맛이었죠. 맛있죠? 엄마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눠야지. 네. 이웃들한테 나눠줘야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음식을 나눠주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 해. 엄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더 이상하게 보지 않을지. 엄마, 진짜 괜찮을까요? 민지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홍시를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정성스럽게 각 접시마다 2개씩 담았어요. 민지야, 같이 가자. 네, 내가 통역해줘야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따라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바로 옆집으로 갔어요.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과일을 준비했는데 함께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웃으면서 접시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홍시예요. 감이 익은 건데 정말 달아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우리는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6집을 돌았어요. 모두 우리 근처에 사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하고 엄마가 홍시를 건넸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다들 신기해하던데요. 그치? 이게 뭐냐고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먹을까? 아니면 그냥 버릴까? 그날 오후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창밖을 쳐다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러 온 걸까? 이상한 걸 줬다고 화를 내러온 걸까?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손에 빈 접시를 들고 있었죠. 저기, 아까 그거.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현관으로 나왔고 저도 따라 나갔어요. 엄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감이 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말해줘. 저는 프랑스어로 통역했어요. 만드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감이 달아질 때까지요. 어떻게요? 엄마가 다시 설명했고 저는 통역했습니다. 감을 사과랑 같이 두고 며칠 기다리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달아져요. 아주머니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달았어요. 제 남편이 다 먹어버렸어요. 더 있나요?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먹었다고? 남편분이 다 먹어버렸다고?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금 있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도 저를 보고 있었죠.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건너편 집 아저씨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새 집 아래 할머니가 오셨어요.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있나요? 저는 엄마와 함께 한 분 한 분을 맞이했어요. 엄마가 설명하면 제가 통역했죠. 감을 주어서 사과와 함께 두고 기다리면 된다고.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감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감을 줍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바꾼 건 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버려진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다리면 보물이 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후로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감나무 아래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누군가는 거기 있었죠. 떨어진 감을 줍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익히는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감나무였는데 이제는 마을의 중심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과일 코너에 변화가 있었어요. 홍시 만들기 세트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단한 감과 사과를 함께 묶어서 팔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설명서도 붙어 있었죠. 엄마가 알려준 방법 그대로였습니다. 마트 직원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덕분에 감이 다 팔려요. 이제 물러진 감도 남지 않아요. 사람들이 직접 익혀 먹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감나무 앞을 지나갔어요. 한 할머니가 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었죠. 처음에 조심하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민지, 저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 우리가 몰랐던 걸 알려주셨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마을에 이런 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지 알아? 근데 아무도 먹을 생각을 안 했어. 이제는 다들 감나무를 다시 보고 있어. 그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감나무를 다시 본다는 것, 그건 단순히 과일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버려진 것들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마트에서 홍시 만들기 세트 팔더라고요. 엄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다 엄마 이야기해요. 덕분에 감이 다 팔린대요. 맛있는 걸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엄마의 대답은 늘 그랬듯 담담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바꾼 건 단순히 감을 먹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걸.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작은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감축제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홍시를 함께 만들고 나눠 먹는 행사였죠. 남편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민지, 마을 사람들이 장모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싶대. 정말요? 응. 감 익히는 법을 직접 보여달라고 하더라. 저는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네. 엄마가 시작한 거잖아요. 민지야, 난 그냥. 엄마, 이건 큰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엄마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축제 당일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감나무 주변에 테이블이 놓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주워온 감을 들고 왔어요. 엄마와 저는 중앙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엄마도 긴장한 것 같았죠. 마을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통역을 준비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마을의 새로운 전통을 가져다 준 분께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엄마에게 통역해줬습니다. 엄마는 마이크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프랑스어로 전했죠. 저는 그냥 아까워서 주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걸 버린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감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이렇게 달아져요. 기다림이 만드는 맛이죠.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직접 시연을 시작했어요. 감을 어떻게 고르는지, 어떻게 보관하는지, 언제 먹으면 좋은지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저는 옆에서 통역하면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건 비단 감 익히는 법만이 아니었다는 걸. 기다림의 가치, 버려진 것의 가능성, 그리고 나눔의 기쁨이었다는 걸. 행사가 끝날 무렵 한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임산부였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근데 이 홍시는 먹을 수 있더라고요. 부드럽고 달아서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어요. 그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통역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세요. 힘내시라고. 곧 나아질 거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이곳에 온 이유를 단순히 저를 돌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 마을에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알려주러 온 거였죠. 버려진다고 생각했던 것들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 기다리면 달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 달콤함은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 축제가 끝난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나무는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감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계절마다 감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로 정보를 나눴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초인종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마을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민지 씨 맞나요? 저는 마을 끝에 사는 피에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나오자 노인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두 분 사이에서 통역을 시작했죠. 제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해요. 목에 문제가 있어서요. 병원에서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라고 했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축제에서 홍시를 봤어요.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이라면 제 아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바로 거실로 가서 잘 익은 홍시 몇 개를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저는 통역하며 숟가락으로 먹는 법을 보여줬어요. 노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이 돌아간 후 엄마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지야, 우리 감 좀 더 만들어야겠다. 왜요?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 그날 이후 우리 집 거실은 다시 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웃들도 함께 감을 가져왔고 우리는 함께 익혔습니다. 며칠 후 피에르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왔죠.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걸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한 과일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일주일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들에게 홍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림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모든 게 빨라서 기다리는 법을 모르거든요. 엄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하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전한 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다는 걸. 다음 날 우리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우리를 맞아줬어요. 엄마는 아이들 앞에서 감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딱딱한 감이었죠. 이제 이걸 며칠 동안 기다려야 해요. 저는 프랑스어로 통역했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만져보고 색깔을 보고 변화를 지켜봐야 해요. 그러면 어느 날 정말 달콤한 선물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감을 소중히 안고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매일 감을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을 배우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곧 한국 가야 해.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벌써요? 응. 너도 이제 괜찮아 보이고 할 일도 끝난 것 같아. 저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편안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었습니다. 입덧도 많이 나아졌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 마을이,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와서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줬는데? 기다리면 달아진다는 것, 버려진 것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누면 더 커진다는 것.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넌 잘할 거야. 이제 내가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면 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감나무가 보였어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함께 감을 익히고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엄마와 제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았어요. 익숙해진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감나무들, 돌담길, 작은 광장. 이제는 낯설지 않은 것들이었죠. 엄마, 정말 가야 해요?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도 기다리고 있고. 공항에 도착해서 엄마의 짐을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가방이었어요. 올 때와 똑같은 크기였죠. 엄마, 이것만 가져가요? 응. 올 때도 이것만 가지고 왔잖아. 맞았어요. 엄마는 큰 짐 없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남기고 가는 건 정말 많았죠. 출국장 앞에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냄새가 났어요. 익숙하고 따뜻한 냄새.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요. 뭐가 고마워. 엄마는 그냥 왔다 가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바꿔놨어요. 저를, 이 마을을 다 바꿔놨어요. 엄마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민지야, 바꾼 건 너야. 엄마는 그냥 시작만 해준 거고. 엄마, 넌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기다리는 법을 알았잖아. 그리고 나누는 법도. 엄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안아줬어요. 아기 낳을 때쯤 엄마 또 올 거잖아.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엄마가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작아지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감나무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여전히 감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줍고 있었거든요. 서로 인사하며 웃으며 함께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감 하나를 주었습니다. 민지, 뒤돌아보니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는 잘 가셨어요? 네. 방금 공항에서 보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우리 마을에 큰 선물을 주고 가셨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민지도 이제 계속 해줄 거죠? 홍시 만드는 거. 물론이죠. 집에 도착해서 거실을 보았어요. 엄마가 정리해둔 감들이 있었습니다. 사과와 함께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은 잘 가셨어? 응. 슬퍼? 응. 하지만 괜찮아. 남편이 거실의 감들을 보며 웃었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하는 거네. 응. 우리가.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나가면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장을 보러 가면 마트 직원이 제 배를 보며 걱정해줬습니다. 민지, 요즘 입덧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 홍시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옆집 아주머니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들렀어요. 홍시 상태를 확인하러 오기도 하고 그냥 차 한잔 하러 오기도 했죠.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남편은 일 나가고.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외로움이 떠올랐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고 제가 이 마을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가 남기고 간 홍시가 저와 마을 사람들을 연결해 준 거예요. 감을 함께 익히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진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면 연락해요.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잘 도착했어. 민지야, 너 잘하고 있어. 엄마 믿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트에서 홍시 워크숍을 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사람들에게 직접 감 익히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강사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뭘 안다고 가르쳐 주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지, 내가 장모님한테 배운 거잖아. 이제 내가 나눠줄 차례야. 맞았어요. 엄마가 저에게 나눠줬듯이 이제는 제가 나눠줄 차례였습니다. 첫 워크숍 날 마트 한쪽에 작은 무대가 마련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감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홍시 만드는 법을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감은 지금 단단해요. 먹으면 떫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을 떠올렸어요. 기다리면 달아집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이 딱딱한 감이 정말 부드럽고 달콤한 홍시가 돼요. 저는 감을 익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사과와 함께 두는 법, 매일 확인하는 법, 익었는지 알아보는 법.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어요. 몇 일이나 걸려요? 감마다 달라요. 그래서 매일 확인해야 해요. 손으로 만져보고 색깔을 보고 직접 느껴야 합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한 젊은 엄마가 다가왔어요. 저도 임신 중이에요. 입덧이 심한데 홍시를 먹으면 좀 나을까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성이 웃었어요. 고마워요. 한번 해볼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의 감들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에 담아둔 것들이었어요. 손으로 살짝 눌러보니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됐다. 저는 홍시 몇 개를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민지, 웬일이야? 홍시 익었어요. 같이 드시라고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느꼈을 기분을, 나누는 기쁨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가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버려진 것에서 가치를 찾는 눈,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배는 점점 불러왔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더욱 챙겨줬어요.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언제 출산이야? 다음 달이요. 건강해 보이네. 홍시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갔고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감나무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배가 무거워서 천천히 걷고 있었죠. 유치원에서 만났던 한 아이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민지 아줌마, 제 감 완전 달아졌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가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민지, 장모님한테 카톡 왔어. 남편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엄마의 메시지였어요. 민지야, 오늘 마트에서 감 사서 집에서 익히고 있어. 아빠한테도 알려줬더니 신기해하더라. 민지가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다니 엄마는 그게 제일 기뻐. 곧 아기 만나러 갈게. 사랑해.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응. 엄마가 보고 싶지만 곧 오신대.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옆집 아주머니, 마트 직원,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까지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아기 옷과 담요, 장난감을 선물로 건넸어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라는 걸.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고 남편이 손을 잡아줬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제 딸. 일주일 후 저는 아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환영합니다. 우리 마을의 새 식구. 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고 그곳에 엄마가 서 있었어요. 엄마. 엄마가 아기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손녀. 엄마가 아기를 안으며 물었어요. 이름은 뭐로 지었어? 에마요. 프랑스 이름이면서 한국어로도 엄마와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그날 오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저 남편 그리고 아기. 창밖으로 감나무가 보였고 사람들이 그 아래서 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너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가 가르쳐줘서요. 기다리는 법을. 그리고 먼저 문을 여는 법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마을 광장에서 에마를 소개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와서 축하해줬어요. 그날 밤 엄마와 저는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에마는 남편 품에 안겨 자고 있었죠. 엄마, 이 나무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엄마가 처음 감을 주었던 날. 나도 그래. 그때는 몰랐어. 이게 이렇게 큰 변화가 될 줄은. 계절은 다시 가을이었고 감들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엄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아까워서 주었을 뿐이야. 정말로. 우리는 한참 동안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감을 주우며 서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은 홍시가 아니었다는 걸. 그것은 바로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였습니다. 버려진 것을 줍는 용기,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나누는 기쁨. 이제 저는 그것을 에마에게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 에마도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겠죠. 그렇게 이 작은 선물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달콤한 기다림의 맛과 함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